안녕하세요. JSL 리뷰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한 달 사용한 아이폰 11 리뷰입니다. 이 폰을 사자마자 전 이건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다른 애플 제품에 비해 완전 새롭지도 않고 하드웨어 쪽은 좀 약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아이폰 11은 자신만의 장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제품 같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보여주는 이런 면모들이 아이폰을 골디락스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 아이폰 11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이폰 11은 지난 아이폰 시리즈들보다 다재다능하고 성능도 좋더라고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최신 IT 기기의 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새 JSL 리뷰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애플이 만든 아이폰 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아이폰은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제 예상은요. 아이폰 6 아니면 6S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먼저 아이폰 11 디자인부터 리뷰해 드릴게요. 아이폰 11은 뒷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스페셜하게 그린과 펄플 포함 여러 색깔이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후면의 유리가 사이드의 알루미늄 바디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다른 두 재질이 융화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후면 중앙에 있는 로고는 이전 제품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아래에 아이폰이라는 문구가 사라져서 훨씬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손에 들었을 때도 꽤나 편한 걸 보니 마감 처리를 잘했네요. 이번 제품도 다른 아이폰의 물리적 디자인 부분을 98% 정도는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불투명 유리로 마감 처리도 하지 않았고 사이드도 아이폰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고 아이폰 11은 알루미늄을 썼지만 그렇다고 프리미엄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 쪽도 잘 융화된 것뿐만 아니라 외형이나 느낌도 하이엔드급의 다른 고급 핸드폰들 못지 않거든요. 아이폰 11 프로와 번갈아 가면서 쓸 때 디자인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이폰 11의 특출난 장점은 바로 카메라 하우징입니다. 처음에 저는 카메라 쪽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계속 쓰다 보니 익숙해졌지만 어쨌든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면으로는 확실히 스마트폰 업계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면 딱히 그렇지도 않죠. 아이폰 11의 디스플레이는 절대 선두주자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LCD 디스플레이에 1080p 해상도라 요즘 탑 티어급 스마트폰에 탑재된 슈퍼 HD OLED 패널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도 밀립니다. 하지만 아이폰 11의 디스플레이에서 탑 티어급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아마 육안으로는 별반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애플이 그 차이를 줄이는데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매우 선명하고 색깔도 명확하게 나오며 HD 콘텐츠는 아주 날카롭게 출력되어서 눈이 행복하죠? 한 달간 아이폰 11을 사용해봤을 때 한 번도 아이폰 11의 디스플레이가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보다 나쁘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그라데이션 품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디스플레이 스펙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스위트 스팟을 찾아낸 것 같네요. 다르게 말하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는 부분을 스펙을 낮춤으로써 돈을 조금 절약하면서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건 아이폰 11 프로와의 베젤 사이즈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폰 11의 베젤이 아이폰 11 프로의 베젤보다 더 넓습니다. 그 때문에 영상을 보거나 앱을 누를 때 방해가 돼서 짜증날 때도 있었거든요. 스펙만 놓고 보자면 일부 사람들은 이 디스플레이를 인정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해상도로는 냉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50인짜리 TV였는데 이 스펙이면 구입조차 안 했겠지만 6.1인치의 아이폰 11은 다른 비슷한 사이즈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딱히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설령 그 폰 디스플레이 스펙이 아이폰 11보다 좋을지라도요. 그러니 아이폰 11의 디스플레이 스펙은 어찌 보면 다른 비싼 폰들에 비해 다른 성능을 챙길 수 있어서 더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성능을 리뷰해 드릴게요.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성능은 사실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건 두 스마트폰에 장착된 칩이 똑같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폰 11에는 새로운 성능의 애플 A13 바이오닉 칩이 이 스마트폰의 개성이죠. 내비게이션이나 로딩 혹은 게임을 하실 때 거의 어지간한 컴퓨터의 CPU만큼이나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아이폰 11의 카메라는 향상된 HDR 효과나 딥비전 그리고 야간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아이폰 11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아이폰 XR보다는 1시간 정도 오래 갑니다. 동봉되어 있는 충전기도 고속 충전기가 아닌 5W짜리 일반 충전기여서 고속 충전기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1의 장점인 카메라 사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카메라엔 와이드 앵글 렌즈를 추가했는데요. 애플이 이 기능을 넣어줘서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듭니다. 줌 기능은 제가 자주 사용하진 않았고요. 반면에 와이드 앵글 렌즈가 저에게 더 쓸모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쓰면서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사진에 더 많이 풍경을 넣을 수 있게 된 게 좋았고요. 전체적인 사진 퀄리티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애플이 카메라 성능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입니다. 포토샵을 거치지 않은 맨 사진들이 예쁘게 나와서 굳이 수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SNS에 올려도 될 만큼 괜찮았습니다. 강화된 스마트 HDR과 디퓨전 기술력이 아이폰 11의 카메라로 사진을 이상하게 찍는 게 더 힘들 정도였어요. 제일 좋았던 건 빛이 잘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잘 찍히더라고요. 아이폰 XR도 사진 퀄리티가 좋았는데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더라고요. 빛을 순전히 불빛에만 의존해야 하는 밤에 찍은 사진도 아이폰 11의 야간 모드 기능과 함께라면 매우 선명하게 뭘 찍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퀄리티도 너무 좋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카메라 쪽으로는 아이폰 11이 다른 제품들보다 충분히 앞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자주 찍거나 SNS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폰 11의 장점을 더 꼽자면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했을 때 같은 성능, 같은 기능들을 쓰는데 프로보다 더 싸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폰 11 프로보다 아이폰 11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에게는 아이폰 11이 과연 아이폰 11 프로보다 더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아이폰 11 프로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1보다 그만한 값어치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폰 11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JSL 리뷰 코리아 채널의 YJ였습니다.